2화 후반부 엄마들은 왼쪽에 줄지어 서고요. 자기 아들이 여자들로부터 몇 표를 받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장면. 이거 연예 예능이 아니라 완전히 공개 평가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인데요. 태인 씨와 현준 씨 데이트가 끝나고 당사자들끼리 우리 각자 다른 사람 알아보자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무너집니다. 그럼 질문 하나만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로 연애하는 주인공은 자녀인가요? 아니면 엄마인가요? 오늘은 합숙 맞선 2화 후반을 엄마의 판과 자녀의 마음 두 층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엄마들은 참모처럼 뒤에서 활동을 하고요. 자녀들은 그 안에서 버티거나 갈라서거나 아니면 날 좀 여기서 꺼내줘 라는 표정을 짓기도 하죠. 특히 이 현진 씨와 현진 씨의 어머님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상대를 움직이는 장면,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 알아보자가 나오면 왜 거의 되돌리기가 어려운지 장면 순서대로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누가 누구를 조종한다기보다 판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판을 깐다는 건 누굴 억지로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가 그쪽으로 굴러가게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층은 간단히 엄마들끼리 합의되는 흐름이 하나, 자녀들 마음이 따로 하나, 이 두 개가 엇갈리면서 사건이 터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숙맞선 2화 재밌게 보고 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화 후반부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여성들의 어머니분들의 예비 장모님들의 사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빌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태인 씨와 데이트 장면에서 어이가 없는 그 장면도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님들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왼쪽에 어머님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어떻게 투표가 되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끔찍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씨만 어머니가 아주 기분이 좋고, 자, 한 표도 못 받는 어머님들은 아주 그냥 표정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진주씨랑 진주씨 어머니랑 또 한따까리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제 진주씨를 이제 부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철부지에서 철까지 붙이면 좀 그렇고, 네, 부지라고 제가 많이 표현합니다. 이 부지씨가 문제가 뭐냐면 엄마랑 되게 친밀한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순수하고 말광행 같은 모습을 또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진주씨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철씨라든가 오히려 민철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 또 끌려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뿅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대칭되죠. 이 민철씨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까지 나와서 쇼호스트를 한다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들도 말리고 주변 사람들 말릴 텐데, 보통 이분도 이제 고집이 장난이 아니겠죠. 모르겠고 난 할 거임 하면서 자기만의 이제 길을 개척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자, 우리 세너니 오브 세너니인 현진 씨가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현진 씨도 딱 보면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우선 현준, 그 다음에 세훈, 네, 근데 현준은 막말해가지고 1화 때는 같이 쿠키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했다가, 현준 씨는 좀 아닌 것 같아. 얘는 좀 빌런인 것 같아. 제가 1화 때도 설명을 드렸죠. 왜 현준 씨가 빌런으로 지금 취급을 받는지. 거의 이제 저 혼자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준 씨가 효자인 거는 인정하고 되게 저도 존경스럽다 생각하지만, 자,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첫인상 선택이 의미 없다 해버리면은, 첫인상 고민해서 했던, 엄마랑 상의하면서 첫인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요 다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준 씨가 이번 화의 제목에서처럼 빌런이 아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세너니 오브 세너니 왕언니 이 현진 씨가 모를까요? 이 화를 기준으로 이 현진 씨가 딱 현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예 싹 사라져요. 그래서 민철 아니면 세훈이죠. 자, 이분도 대단합니다. 한결 씨한테는 관심도 없어. 이건희 씨의 아들, 지금 이제 삼성 그 총수이신 이재용 씨도 그렇고, 그들은 더 중요한 게 있거든. 경영 이쪽. 사람을 파악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죠. 전문직들은 어떤 규칙이나 절차,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창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지, 이런 느낌이랑 좀 다른 말이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런 전문직들을 이제 맞죠. 제가 느끼고 있는 현진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현진 씨 가문을 알 수가 없으나 바라보는 시선이 좀 특이해요. 달라요. 잘 섭외를 했어요. 이번에 제작진에서 잘 섭외를 했는데, 근데 제작진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첫 일기라서 뭐 양해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등장인물들이 이제 MC들이 자꾸 종이를 보거든요. 서장훈 씨 빼고 계속 종이 보면 이거 각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쉽거든요. 네, 그 부분 빼고는 지금 제작진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신개념이에요. 연애도 아니고 맞선도 아니고, 연애와 맞선을 이제 동시에 조합하고 있는 이 조합은 되게 신선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 왕언니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철 씨와 같이 자신의 어떤 고유한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그릇이 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지 않을까? 큰 틀에서 잡아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한나라 고조인 유방도 그렇고 되게 특이한 직업들을 갖고 있다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쪽 이런 회사를 차리고 어떤 경영을 하고 이 부분은 세상을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유리한 판이긴 하죠. 그래서 좀 민철 씨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 나름의 이제 길을 벌써 만들고 있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세훈 씨한테 좀 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정이나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자기도 더 나아가서 뭔가 딱 잡고 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돼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고, 또 무엇보다 이 왕언니가 정말 사람을 잘 다루거든요. 후반부에 이제 민철 씨랑 데이트를 하죠. 이 왕언니가 이제 민철 씨랑 데이트를 하는데 이 민철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터뷰 다 끝나고 난 후에 현준 씨가 농담도 되게 잘하고 분위기를 잘 맞춰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민철 씨는요, 현준 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대화 내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더 마음에 드는지는요, 철저하게 현진 씨는요 외부로 밝히지 않고 자기 엄마랑 얘기해요. 현진 씨 엄마도 보통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현진 씨는요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무한하지 않게 계속해서 농담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고 풀어나갈 줄 안다는 거예요. 미철 씨보다 한 수 더 위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현진 씨가 보통 그릇이 아니다 진짜.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반대로 여기 진주 씨는 잘 몰라. 뭔지 모르고 그냥 민철 씨가 마음에 들어. 저도 조금은 민철 씨랑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진 씨는 너무 이 그릇이 너무 크고 두 사람은 조금 재밌게 흘러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1화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진주 씨가 이제 민철 씨를 마음에 들어하느냐. 되게 확고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오히려 진주 씨한테는 아직 천에 금지 오기업으로 자라왔던 진주 씨한테는 또 의지할 수가 있는 약간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물론 현대화에 맞게 말괄량이지만 또 그렇게 확고하게 뭔가를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민철 씨한테 끌리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시집 보는 게 참 힘들다라면서 한따까리를 하고 있는 진주 씨 어머님과 진주 씨가 나오게 되고요. 진주 씨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가장 막내인데 의외로 또 처신이나 이런 건 되게 잘해요. 크게 이제 속을 드러내지도 않고. 다만 이 딸이 너무 이 엄마를 이제 친구처럼 여겨가지고 그게 이제 아줌마들 사이에서 보여졌죠. 데이트 상대 선택 끝나고 엄마 이리 와봐 하면서 가지고 이제 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한결 씨한테 붙인 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원래대로 데이트 선택 전의 장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태인 씨랑 태인 씨 어머니가 이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태인 씨는 딱 봐도 제가 1화 때도 설명을 드렸죠. 현준 씨는 이미 버렸다. 1화 때 이미 끝났다. 따로 찾아가서 현준 씨가 아닌 현준 씨한테 딱 스킨십을 하지 않고 세훈 씨한테 하는 것만 놓고 봐도 이미 현준 씨는 이제 나가리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태인 씨 어머님은 상결 씨한테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어떤 그 집안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무엇을 중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선택 자체가 자녀분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무조건 현진 씨처럼 이제 포부가 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성향, 각자의 능력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왕언니는 이제 야망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정치에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태인 씨, 물불 안 가리는 우리 태인 씨, 저는 이제 별명을 물불이라고 붙였는데 물불 안 가려서 물불인 태인 씨는 현준 씨랑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나름대로 어머니가 배려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1화 때만 해도 이 태인 씨가 현준 씨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후에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뭔가 둘이 이미 다 된 거 아니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굳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 이때까지 뭐 잘 해왔으니까 세훈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붙여놨는데 문제는 이미 두 사람은 이미 사이가 깨진 지 오래전 전이었던 사이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해볼 수가 있겠죠. 왜 한결 씨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이어질 수 없다. 한결 씨는 이미 변호사면 내 딸을 붙여놓기에 뭔가 맞지 않거나 저쪽에서 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딸이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붙여놓은 것도 의미가 없어. 아무리 변호사고 뭐 좋아도 평경감사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대통령도 안 하겠다 하는 게 현대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어머니가 배려를 해서 한결 씨한테 안 붙이고 그래도 현준 씨한테 붙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태인 씨가 현준 씨 옆에 있을 때 표정이 떨떠름해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웃거나 웃음을 이제 참을 수가 없는데 태인 씨는 이제 떨떠름합니다. 우리 물불이는 내가 물불 안 가리게 생겼는데 내가 왜 얘 옆에 있어야 되냐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 묘진 씨 어머님이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묘진 씨 이 사람도 보통은 아닙니다. 그렇게 포스를 내진 않고 조용히 이제 실리를 찾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화 기준으로는요 공대 쪽이거나 아니면 전문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지만 이게 중간적으로 세훈 씨에 대해서 경영학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몇 가지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어가 밀도가 있고 단어가 좀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묘진 씨가 그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전문직을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한결 씨한테 그게 프리미엄이 붙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아니면 내가 간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도 뭐 돈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이 내가 크게 끌리지 않거나 꿀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나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 부분을 마이너스를 접어서라도 이 사람을 굳이 내가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이 묘진 씨도 은근히 이제 통이 크죠. 그래서 승학 씨라든가 아니면 세훈 씨 등 승학 씨는 조금 약간 군대에서 리더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이게 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운동이라는 건 결국 함께 하지 않습니까? 골프 선수긴 하지만 함께 이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 학교에 가서 선배 후배 선수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좋든 싫든 간에 인간에 대해서 군기를 기반으로 한 상명하복 이런 쪽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라든가 이쪽이 되게 강할 것 같고 이런 측면은 그 나는 솔로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29기 영철님도 지금 원래 유도 선수셨죠. 이 부분에 되게 이제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운동부 특유의 그 기운을 저도 좀 느꼈던 것 같고 1화 때부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쪽으로 강할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도 요 피라미드 구조에 능숙한 운동선수인 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묘진 씨는 처음에 이제 승학 씨였다가 이제 세훈 씨한테 틀었지만 어머니 생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엄마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야, 너도 명문대 나오고 나쁘지 않게 공부 열심히 했지만 야, 그러면 쌍으로 만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묘진 씨를 바로 한글씨 옆에 딱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약간 중산층 그쪽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좀 통이 큰 게요. 이제 세훈 씨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묘진 씨도 그렇고 묘진 씨 엄마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상을 좀 읽어낼 줄 알고 아줌마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무지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모녀가 둘 다 말이죠. 자, 이후에 묘진 씨가 한결 씨 옆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이상형인가 봐요. 한결님이 자 뭡니까? 난 이상형이 아니고 엄마가 이상형이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묘진 씨도 비화 내내 한결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한결 씨가 이 프리미엄이 붙는 근원은 내가 전문직이 아니거나 뭔가 좀 일반적일 때 그럴 때 이제 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저는 묘진 씨라면 충분히 본인이 전문직이나 그런 건 나도 야무지고 똑똑한데 내가 왜 굳이 또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좋은나래 씨랑 좋은나래 씨 어머님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뻔하죠. 그래서 아마 오전에 한결 씨랑 대화를 해보면서 좋은나래 씨도 한결 씨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뭔가 대화를 하면서 한결 씨가 조금 미묘하게 안 맞는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결 씨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연애를 하고 싶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이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연애를 해야 뭐 공부가 아니 뭐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느니 아니 그러면 연애하는 그 상대방이 도구냐고 굉장히 제가 강렬하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좋은나래 씨 어머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너 원래 한결이랑 잘 됐었잖아. 밀어붙여라고 해서 한결 씨 앞에 나래 씨를 딱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순간적으로 이 나래 씨 어머님이 민철 씨를 딱 보거든요. 입술을 깨물어요. 근데 지나가 버려. 알고 있어. 대충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나 민철 씨 옆으로 붙여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개무시하고 한결 씨 옆으로 수납을 딱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나래 씨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순간적으로 민철 씨를 딱 지나가자 우리 나래 씨가 현엘름이를 딱 시선해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현엘름이는 난감할 때 많이 나와요. 난감할 때 자기는 모르게 혀를 이제 내미는 거거든요. 자, 나는 솔로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22기 순자님이 뭔가 당시에 좋아했던 영혼인가 잘 안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현엘리미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듯이 민철씨 지나가 버리니까 나래씨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죠. 한결씨도 나쁘진 않으나 엄마가 이제 내 말 씹고 내 말 무시하고 붙여버린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미세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래씨 어머님도 그렇고 되게 활달하죠. 근데 이게 너무 속을 쉽게 드러내서 약간 좀 아줌마들 사이에서 나래씨 어머님 너무 조금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나래 씨에게 있어서 되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좀 살 수가 있죠. 아직 초면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어머님께서 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시집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등 그게 이제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뭐든지 다 한다는 그 의지는 좋지만 굳이 이 장소에서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다고 그 당시에 아줌마들끼리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나래 씨 어머님께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래 씨 어머님과 같은 성향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와우, 재밌네, 우리 나래 씨 어머니랑 나랑 잘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어머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한번 엄마들 사이에서 기싸움에서 밀려버리면 그게 나래 씨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진 씨 어머니가 아주 그냥 여기서 무게 딱 잡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이 현진 씨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자칫하면 현진 씨 어머니랑 좀 충돌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진주 씨하고 진주 씨 어머니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진주 씨가 눈치를 딱 주거든요. 나올 때. 엄마 알지? 한데 우리 진주 씨 어머님 뭐 지금 따님 말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집을 보내야 되고 나 네 어떻게 시집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할 만큼 바로 얄짤없죠. 바로 한결 씨 옆으로 딱 붙여버립니다. 진주 씨는 민철님이지만 이미 어머님은 생각이 없어. 이야기 안 나오는 분 중에서 붙여놓겠다. 바로 그냥 한결 씨 옆으로 딱 붙여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진 씨랑 현진 씨 어머님이 딱 나오는데 바로 나와서 그 말 하잖아요. 한결 씨 딱 그 사람들 많은 거 보면서 저기가 의외로 인기가 많네? 뭡니까? 현진 씨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란 말 딱 붙이고 어머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민철 씨 아니면 세훈 씨. 즉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문지 이상 시선을 보고 느꼈거나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철 씨 옆에 우선 붙여놨죠. 대학도 나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왕언니 딱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잖아요. 엄마랑 따님이랑 그렇게 싸울 일도 없어. 왜냐면 둘이 너무 비슷해. 딸이 야무지게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진 씨도 옆에 민철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진 씨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후에 아줌마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여러 명이랑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포스가 다르다니까. 포스가 이게 여러 명이랑 얘기를 해본다는 거는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전문직이다 변호사다 해가지고 막 몰리는 것이 아니라 얘도 얘기해보고 얘도 얘기해보고 얘도 얘기해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싹 훑어본 다음에 선택을 하자라고 했고 이걸 현진 씨도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데이트 선택이 끝나고 여자들끼리 또 숙소에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주 씨 어머님은 이제 진주 씨를 설득을 하죠. 야, 돌아가면서 해봐야지라고 설득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나래 씨는 선점을 딱 해요. 어떻게 선점을 하냐? 나래 씨 어머님은 진주 씨 어머니한테 야, 나래 너 계속 한결님하고만 했잖아 라고 해서 계속이란 말을 은근히 딱 붙여요. 선점을 딱 했다. 한결이 우리가 침발랐어 라는 말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나래 씨가 좀 활달하면서도 조금은 이게 조금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어리다고 응애응애 하시면서 귀엽게 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조금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혹시라도 한결 씨 어머니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진 씨 어머니랑 이제 세훈 씨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묘진 씨도 그렇게 한결 씨 전문직에 크게 끌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좀 본인도 뭔가 갖추고 있거나 아쉽지 않다고 느끼는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그런 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결 씨랑 또 세훈 씨랑 같은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표도 못 받은 세훈 씨 어머니 들어 눕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하면서 들어 누웠는데 저는 반대로 이 세훈 씨가 엄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 누울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아들은 늘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리만 하지 않다면 사업적으로도 잘 끌어나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훈 씨는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좀 타고났어요. 성향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아.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중에 사업을 좀 성장시키고 클래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약간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이 세훈 씨는 진짜 이 아줌마들 보면 바로 직각으로 딱 인사해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은 그 이제 태인 씨랑 세훈 씨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때 태인 씨 엄마가 태인 씨의 이제 명령을 받고 거기 세훈 씨 있어요? 잠깐 우리 딸이랑 얘기해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세훈 씨가 어머님을 딱 보자마자 직각으로 인사해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냥 다른 그 남자 출연자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딱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딱 직각 인사를 하거든요.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뒤에는 이제 한결 씨 어머님인데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세훈 씨는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실패하고 말아먹고 다시 일어서고 말아먹고 일어서고 말아먹고 일어서고 하면서 단단하게 자기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훈 씨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목적이 정말로 짝을 찾기 위해 나오기보단 어떤 자기 커리어라든가 계속 사람을 만나고 인지도를 쌓고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짝을 찾기 위한 목적도 없진 않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릇이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비록 자기가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쪽 분야밖에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심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네, 진짜 막 이상하게 뭐 이상한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질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세훈 씨를 통해서, 특히 인사하는 자세라든가 윗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볍게 대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너무 잘하는 느낌? 이 사람도 막 쑥내기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함부로 그렇게 처신을 할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요. 잘 알고 있지만 끊을 땐 끊고 맺을 땐 맺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훈 씨가 엄마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들어넣었는데 반대로 세훈 씨는 이 한결 씨를 보면서 야 잘됐네, 이번에 한 번에 싹 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등 현진 씨 어머니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판을 이제 크게 굴리는 거예요. 짜잘짜잘하게 먹는 게 아니라 크게 하고 죽어라 고생해서 한 번에 크게 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업을 해가지고 더 크게 먹자. 이게 약간 좀 익숙한, 좀 비슷해요. 현진 씨랑 좀 보는 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훈 씨가 한결 씨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릇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인 씨 어머니랑 이제 서로 한따까리 하죠. 왜 현준 씨냐. 근데 태인 씨 어머니가 찍소리 말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눈치를 딱 주더라고요. 약간 여기는 좀 이제 모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태인 씨도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불이다.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모녀 갈등을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현진 씨, 우리 왕언니 엄마랑 얘기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먼저 현진 씨가 얘기를 해요. 민철 씨 사람 되게 좋을 것 같다. 야무질 것 같다라고 엄마도 동의를 하고 있고, 난 학벌도 마음에 든다.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사람 선택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죽이 잘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보는 것도 대단해요. 현준이하고도 한 번 더 만나봐라. 우선 교육자 집안 아들이니까. 라고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현진 씨 어머님은 전체적으로 지금 두루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서를 딱 달아요. 근데 걔한테 빠졌어 라고 하면서 단서를 딱 달죠. 너가 파고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현준 씨랑 대화를 해보고 나면 아닌데라고 느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현준 씨랑 이제 태인 씨랑 데이트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현준 씨가 이거 빌런 아닌가? 네, 킥킥거리고 말이죠. 네, 이런 행동을 막 합니다. 특히나 뭐 확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맛있는 데 가서, 이 말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말이죠. 굳이 기분을 나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태인 씨가 말이 없어지자 뭐 궁금한 게 없어라고 먼저 묻는다거나, 뭐 10살 차이는 힘든 거지? 뭐 힘들 것 같다라고 태인 씨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뭐 아니시잖아. 뭡니까? 그럼 나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10살 차이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세요. 굳이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있나? 뭐 할라페뇨 킥 등 하면서 계속 킥킥킥거리는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제가 현준 씨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죠. 그가 효자인 건 맞아요. 정말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시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정말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녀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에겐 잘할 수 있지만 연애라든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은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게 좀 계속 좀 의심을 했고, 1화 때부터 첫인상은 의미 없다고 했을 때부터 이거 빌런 발언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태인 씨와 하는 그 교류 장면을 보면 태인 씨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를 막는다는 거나 말이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태인 씨. 이게 합숙만선이긴 하지만 우선 남녀관계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요, 이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님들이 위에서 참모들이 판을 짜고 잘해봐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되 엄마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가 마음이 떠났는데 잘 될 수가 없죠. 태인 씨도 말씀하시죠. 더 멀리 보려고 만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현준 씨랑 같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진 씨랑 민철 씨랑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느낀 이 현진 씨의 감정은 나쁘진 않게 보고 있으나 연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순간적으로 이 현진 씨가 민철 씨랑 대화하면서 보이고 있던 표정인데, 태인 씨처럼 확 밝아온다거나 즐거워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네, 생각보다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하고 나서 말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요, 이 민철 씨가 현진 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그만큼 현진 씨는 절체절명 중요한 순간에 민철 씨가 기분 나쁘지 않게끔 농담으로 부드럽게 다 쳐버렸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다만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는 현진 씨가 밝히죠. 다정하고 선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을 그을 땐 선을 그른다니까.
뒤집어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하는 순간 웬만한 사람 다 아웃을 쳤을 것 같아요. 네, 왕언니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현재 씨는 그 이전에 연애를 했을 때도 이전에 남자친구한테 다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네가 선을 넘으면 넌 끝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할 줄 아는 성격이고 전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팀 한결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결 씨가 혹시 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추가로 대화한 사람 없냐고 하니까 우리 나래 씨가 눈치를 다 보면서 실제로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따로 얘기를 했다. 괄호하고 한결 씨랑 얘기 안 했으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이실직고를 하죠. 여기서 이제 구라를 쳤으면 나래 씨랑 한결 씨는 되기가 힘들 텐데 아직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결 씨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겠죠. 와, 그래? 그럼 나래가 나 외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구라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얘기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 보면서 우리 묘진 씨가 눈에 힘이 딱 들어가죠. 어우, 이 옆에 있는 보통이 아니네. 어제 식사하고 나서 또 대화를 했다고? 라고 묘진 씨가 유심히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나래 씨 이제 변명을 합니다.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대화를 안 나눠봤으니까 대화는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아? 뭐 그런 이제 시기겠죠. 대화하는 거 갖고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다 보면서 목에 양손을 다 얹고 있는, 계속해서 한결 씨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나래 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한결 씨가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엄마들의 선택이 아니라 여자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면 나를 골랐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나래 씨가 딱 굳어지거든요. 여기서 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내가 한결 씨랑 또 잘 될 수 있다. 뭐 짱구 굴리는 게 막 보입니다. 자, 그때 진주 씨는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오, 그러면 한결 씨가 이제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요. 1순위 아니면 뭐 2순위 이런 식이겠죠. 그럼 1순위가 진주 씨는, 네, 우리 부지 누나는, 철부지 누나는 1순위가 그 민철이고 2순위가 지금 한결인 것 같죠. 자, 반대로 묘진 씨는 이제 없다. 묘진 씨는 이제 세훈 씨 아니면 승학 씨였는데 이제 승학 씨가 좀 나가리가 된 것 같고 세훈 씨로 갈 것 같죠. 자, 이후에 이제 묘진 씨가 약간 친구를 먹는 것 같아요. 한결 씨랑. 어머니 픽이 혹시 있냐? 이 3명 중에 어머니 픽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고 했고 한결 씨가 그 다음에 내 픽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나래 씨가 오! 하면서 순간적으로 묘진 씨를 봅니다. 이거 묘진인 것 같은데? 난가? 묘진인가? 하면서 순간적으로 네, 입술을 부푼 채로 이제 짱구를 막 지금 내 두뇌 풀가동, 두뇌 500% 지금 풀가동을 하면서 누구지 하는 게 머리 굴리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갖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말을 딱 던지고 듣자마자 묘진 씨를 딱 보면서 눈썹을 딱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 하면서 표정이 펴집니다. 넌가? 묘진이 너야? 난가? 이러면서 말이죠. 한결 씨 픽도 있다고 하는데 누구지? 이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래 씨가 딱 봅니다. 한결 씨를. 이거 봐라, 이거 누구지? 지금 한결 씨 픽이 누구지? 라고 하고 이 표정의 변화가 아주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묘진 씨는 그냥 놀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묘진 씨는 혹! 하고 놀라면서 누구를 본다? 맞은편에 있는 나래 씨를 보더라고요, 또. 묘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래구나 라고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의 직감이 진짜 무섭죠. 그리고 이제 한결 씨가 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나래 씨가 딱 묻죠. 2명 다 있나 여기? 라고 했을 때 한결 씨가 이제 2명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거 나서 나래 씨가 뭐 질투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승하게 알아봐 놓고 뭔 질투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1, 2순위 있어 놓고는 내로남불을 딱 시전하고 있는 나래 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한결 씨는 1순위가 나래고 2순위가 묘진 씨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의 제가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여트워크의 확장판 줌스워크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세상 보는 눈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은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한 여트워크보다 훨씬 더 정교한 보이지 않는 이 기싸움과 어우러져서 여인천안을 지금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제일 열세인 사람이 저는 이제 나래 씨 어머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나래 씨 어머니가 좀 제일 열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말을 너무 그러니까 활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한결의 엄마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은 것 같지라고 운을 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줌마들 입장에서는 쾌활하고 즐겁고 좋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들 나래 씨 어머님의 모습에 다들 유쾌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밝아요, 밝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다들 웃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쾌한 면도 있고 조금은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부분인데 지금은 되게 유쾌하고 활달하고 좀 즐거운 나래 씨도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다 싶은 느낌을 훨씬 더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제가 왜 현재 씨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요, 이 현진 씨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요, 결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현진 씨의 어머니가 세훈 씨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인사말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세훈 씨는 좀 말이 길었어요. 그러자 이제 세훈 씨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받아치시거든요. 그때 현진 씨의 어머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연상을 강조하는 바람에 못했다. 좀 나이 제한을 열어줬어야 한다. 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인터뷰 장면에서 이 세훈 씨의 어머니께서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아줌마들끼리 얘기해서 세훈 씨 한 표 못 받아서 아쉽네. 나이 제한을 좀 열어줬으면 달랐을 텐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이 요 분이세요. 우리 현진 씨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생각엔 너가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그 세훈 씨 어머님, 너네 집이 문을 연상연하를 좀 열어둬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우리 현진 씨가 너한테 관심 있다 하는 거는 자기 패를 쉽게 까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대화의 위치나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정치라든가 외교라든가 사회생활에 많은 부분이 그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일개 사원이 얘기하는 것과 대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중간직에 있는 부장이라든가 이사가 얘기하는 것도 느낌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이사든 이 중간 허리라든가 약간 중추적인 부분들의 사람들은요, 그 대표의 의중을 읽어서 대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지금 회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그 중간에 있는 허리가 은연중에 번역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진 씨의 화법이 그래요. 현진 씨 어머니 화법은요, 그냥 너무 연상을 강조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래서 못 들어왔네 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세훈 씨 어머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집이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쯤 우리 현진이가 알아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간접적인 화법이에요. 이걸 굉장히 세련되게 현진 씨의 속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이 어머니가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이 좋은 나래 씨 어머니가 얘기를 했으면 정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정말은 저 어머님은 걱정을 했구나. 아이고 세훈 씨가 한 표도 못 받은 게 걱정이 돼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거나지만, 이상하게 이 어머님이 얘기하면 느낌이 달라. 그게 무게예요. 때로는 침묵이 굉장히 강렬한 언어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현진 씨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준이하고 태인이하고 너무 자주 만나서 우리가 알아갈 게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문 열어라란 말이에요. 너희 둘이 확정이 아니면은 문 열어라. 우리 알아볼 거다. 이거를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이 현준 씨 어머니가, 이 왕언니 어머니가 미묘하게 다 그냥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 지금 층위가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엄마들의 층이랑 이 자녀들의 층위가 이게 나눠져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마들이 참모로서 도와줄 수도 있고 판을 깔아줄 수도 있고 반대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연애 프로그램이랑 보기 어렵고 훨씬 더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가 보는 지점이에요. 현진 씨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그 현준 씨 어머니가 그걸 딱 듣고, 현준 씨 어머니가, 촐싹이 어머니가 딱 그걸 듣고 그건 아닌데 라고 당연히 이거는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반사적으로. 동시에 그거를 현진 씨의 어머니가 노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겠지.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즉 현진 씨의 어머님은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현준 씨의 어머니가 태인 씨의 어머니를 보면서 다른 분 선택해도 되죠?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태인 씨 어머니도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진 씨 어머니도 판을 움직일 줄 아는 거야. 결국 태인 씨를 이제 어머니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진 씨 어머니가 여기서 더 밀고 들어가요. 그 이후에 태인 씨가 그럼요라고 한 그 다음에 이 현진 씨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준이가 지금 너무 한 사람한테 꽂혀 있다. 그러면서 이대로 계속 물고 나가면 본인도 불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현진 씨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약점도 같이 드러내요. 인간적인 면도 같이 드러내는 거야. 처음에는 확 세게 밀어요. 지금 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현준 씨 어머니가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태인 씨 어머니를, 현준 씨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바꾸게끔 허용하는데 문을 열게끔 만들었고, 현진 씨 어머니가 저 상처받았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현준 씨 어머니가 현진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진이가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라고 함으로써 문을 굉장히 정교하게 열어버렸다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현준이가 현진이를 알아보거나 현진이가 현준이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오케이가 된 거야 지금. 괜찮다, 알아보는 거 괜찮다. 태희님은 알아볼 필요 없다라고 이미 위에서 판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들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층위 중에서 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현진 씨 어머니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뭐다? 아까 자기 딸이랑 얘기를 해보고 자기 딸의 의중을 파악하고, 플러스 나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는 현준이가 마음에 든다고 아까 방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즉 모녀가 지금 이 모녀가 이 판을 짜는 게요, 착착착착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단순히 줌투워크, 근데 아줌마들이 이제 조격하고 있는 그 장면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하나의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인 씨랑 현준 씨가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다. 현진이가 알아볼 수 있다까지 지금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만약에 현진이가 현준이한테 가게 된다면요,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 갑자기 쟤네들이 그래? 야, 현준이 너 태인이랑 계속 같이 있었잖아. 왜 갑자기 현진이 알아보는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이미 이 대화를 끝나고 나서 아줌마들끼리 다 돌아가서 이제 자녀들한테 썰을 풀 겁니다. 이랬다더라. 지금 보니까 태인이랑 현준이랑 묶여있는 건 아니다더라. 그리고 현준이가 현진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겠다더라. 라고 그냥 지나가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탁탁탁 돌아간다니까. 지금 보인다니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이 판 짜는 게. 그리고 동시에 엄마들도 되게 영리해요. 특히 태인 씨 엄마도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요, 은연중에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인터뷰에서 태인 씨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당연히 두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 딸이랑 현준이랑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 지금 이 상태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만약 태인이가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한다면 쟤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뭐니까 태인 씨 엄마도 이거를 단순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딸이 조금 더 프리하게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리고 은연중에 내 딸이 좀 세훈 씨를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니까 라는 계산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줌마들 판 짜는 게 장난이 아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역시 다르다. 확실히 윗세대분들, 제 윗세대분들도 그렇고, 이게 자녀를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묘진 씨는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한결 씨로부터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지 않고, 또 승학 씨는 너무 어리다고 얘기하는 장면, 이거는 X를 치는 거죠. 이 나오게 되고요. 자, 반대로 진주 씨도 어머니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역시 나는 민철이가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지 씨 어머니 이제 현지 씨한테 현준이가 이제 의료과 경영학과 나왔다는 걸 또 썰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현준 씨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제 야무지게 잘 할지 말지 이런 부분, 직업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느냐, 굉장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현준 씨의 어머니는 좀 태인 씨랑 현준 씨를 좀 붙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자, 문제는 뭐냐면 태인 씨랑 현준 씨는요, 데이트 끝나고 차에 있으면서 이미 끝난 관계예요. 제가 이걸 왜 끝난 관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태인 씨가 현준 씨한테 다른 사람 알아봐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야, 우리 각자 다른 사람 좀 알아보자. 갈라서자. 서장훈 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서자. 그리고 제가 다른 연프를 다방면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그 리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여자나 남자가 다른 분 더 알아봐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귀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분 알아봐라 라는 말을 하고요, 잘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솔로 29기 옥수님이 광수님한테 영수님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나는 솔로 27기 정숙님이 광수님한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자, 환승연의 포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규씨가 지연씨 술고래한테 나는 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는, 혹은 누난 내게 여자야 라는 프로그램에서 영경씨가 현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싶다는데 라고 얘기하는 기분. 아직까지 제가 이 말을 듣고 잘된 경우를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직까지 통계에서 제가 한 10번? 12개 정도 이 말을 들었던 이제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과 더 알아봐라. 다른 분과 대화 안 해봤다. 자, 이 말이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22기도 그렇고, 나는 솔로 29기, 환승연애, 나는 솔로 27기, 나는 솔로 28기, 29기, 누난 내게 여자야, 나는 솔로 4개, 민박 12기 등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 나오면 거의 정말 힘들어요.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는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태인 씨는 엄마한테 이제 잡돌이 들어가면서 엄마 빨리 가서 세훈 씨 잡아봐 하면서 열심히 이제 화장을 뜯어 고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세훈 씨가 직각 인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태인 씨 어머니한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런 사업이나 이쪽 부분에선 탁월한 것 같아요. 좀 동시에 그래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쉬운 길만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특유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그 근성이라든가 좀 그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들면 내가 야망 있는 사람이 한다면 세훈 씨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망할 때 같이 망해야 되고 사업이 흥할 때 같이 잡아줘야 되며 그렇게 이제 동고동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 안정적인 것보다 그렇게 내가 인생을 한번 격동의 어떤 시기를 보내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잘 어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훈 씨를 이제 태인 씨가 붙잡고 가게 되는데 이제 태인 씨는 내가 얇게 고 가야 이제 세훈 씨가 코트를 둘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 보면 코트를 안 두르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훈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훈 씨도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냥 이 태인 씨는 코트 안 두르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거 자체가요. 저는 세훈 씨가 충분히 코트를 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안 주려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짓고 있는 세훈 씨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태인 씨한테 끌려하는 것 같진 않아요. 거의 태인 씨가 일방적으로 고백을 하다시피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태인 씨도 여기 이제 엄마가 참모가 아니라 약간 방패야. 방패망이를 쓰고 있어. 태인 씨가 지금 세훈 씨한테 야 엄마가 옆에서 쟤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만나봤다라고 하는 등 어떻게든 내가 세훈 씨를 붙잡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딱 듣고 우리 세훈 씨가 기뻐하거나 아 정말요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눈이 순간적으로 옆으로 싹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이런 표정을 짓나요? 자, 그래서 우리 세훈 씨가 이제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세훈 씨도 이 여자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되게 그 여자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되게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훈 씨가 여기서 내가 태인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내가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현준이랑 태인이랑 묶여버리는 것처럼 나도 자칫하면 묶여버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겠죠. 사업을 꾸려나간다거나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요. 그래서 세훈 씨가 인상을 딱 쓰면서 야 우리 그냥 말 편하게 하자. 뭡니까? 친구 관계를 어떻게든 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태인 씨가 열심히 이제 아부를 하거든요. 뭐 그 10년을 알차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훈 씨가 말 끊어요. 말 끊어버리고 알차게 맞아. 알차게 살았구나라는 에서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말 듣지도 않고 그냥 알차게 맞아 하면서 끊어버리기도 하는 등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세훈 씨가 아직까지는요 태인 씨를 그렇게 맘에 들어하는 기분이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세훈 씨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굳어 있습니다. 밝지가 않죠. 입도 그렇고. 자, 반대로 이거는 나는 솔로 23기 옥수님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그때 결혼 상대방을 나는 솔로 사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이 표정이에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눈이. 지금 이제 반월형으로 이렇게 눈이 돼 있다면 여기는 눈이 굳어 있잖아요. 이 눈과 입의 표정만 보더라도 세훈 씨가 그렇게 태인 씨에게 끌려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세훈 씨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도 카메라를 딱 봐주거든요.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훈 씨는. 자,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행동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이 표정 외에도 자, 우는 네가 만든 거요 라고 이제 태인 씨가 얘기할 때 또 카메라를 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출연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지금처럼 태인 씨가 거의 고백을 하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카메라를 본다는 거는요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과 감정이 다른 상황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후에 우리 세훈 씨 별로였어? 현준이 형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좋아지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세훈 씨가 하면서 자기 모르게 쓱 하면서 시선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현준이 형이 좋았으면 왜 나한테 왜 온 거야? 현준이 형한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훈 씨 보면 양옆을 이제 쥐어뜯으면서 으아 나 세뇌되는 것 같아. 으아 괴로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날 여기서 내보내줘. 거의 이제 그 정도급입니다. 운명은 내가 만들고 기회는 네가 잡은 거야. 이런 기가 막힌 말. 내가 언제 잡았다고 그래. 네가 만들어 놓고는 이 말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든 이제 거리를 벌려고 하나 거리를 벌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훈 씨의 표정을 우리가 2화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실컷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힘들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화 후반부를 저와 함께 좀 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저는 좀 기가 막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세훈 씨 정말 온몸을 다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카메라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좀 총평을 좀 내리자면 2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세훈 씨가 되게 이 두 개의 층을 잘 구별을 하고 있어요. 엄마들 같아는 되게 원만하게 잘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같은 남자들끼리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여자들도 비록 내가 원치 않은 상대방이 나한테 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세훈 씨는 원만하게 어떻게든 기분 나쁘지 않게 첫날 공리를 하는 등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도 같은 것 같아요. 사업가 체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비슷하게 사업가 체질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우리 왕언니 현지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세훈 씨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세훈 씨가 좋아할진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남자들의 선택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아, 있다. 아니다. 한 번 했죠. 세훈 씨가 마지막 부분에 대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훈 씨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아직은 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때도 세훈 씨가 막 고민을 하다가 엄마의 말을 듣고 간 거지. 아직까지 진짜 세훈 씨의 속마음은 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2화 후반부에 대한 저희 생각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합순박순 3화, 네,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고가 터질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엄마들이 이 자충울동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로 좀 비평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인생에 살면서 이런 합숙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다들 귀엽게 봐주시고, 아, 우리 엄마도 나가면 똑같이 저러겠지, 우리 아버지도 나가면 똑같이 저러겠지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주 씨를 좀 가로로 깠는데 현주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기대하겠습니다.